왕실이 확인했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것은 단순한 사실 전달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수세기 동안 축적된 전통과 상징, 그리고 철저하게 계산된 언어 전략 속에서 이 한 단어는 언제나 신중하게 선택되어 왔다. 특히 사적인 인물의 삶, 더 나아가 논쟁과 감정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과 관련된 사안일수록 그 무게는 배가 된다. 이번에 왕실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짧은 발표문 역시 그러했다. 길지 않은 문장,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어조.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다. 메건 마클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히 한 개인을 넘어 현대 왕실이 직면한 변화와 갈등, 그리고 시대적 전환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배우 출신의 미국인 여성, 혼혈, 이혼 경력, 그리고 기존 왕실의 관습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던 인물. 그녀가 왕실에 입성했을 때 전 세계 언론은 이를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라 불렀고, 동시에 전통을 중시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경계가 공존했다. 그 모든 서사의 중심에 있던 인물에 대해 왕실이 슬픈 소식을 확인했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수많은 해석과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중요한 점은 왕실이 발표문에서 구체적인 감정 표현을 철저히 배제했다는 것이다. 왕실 커뮤니케이션의 오랜 원칙 중 하나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유감, 안타깝게도 확인되었다 와 같은 중립적 표현을 통해 상황을 전달한다. 이는 개인의 고통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올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절제된 언어는 대중에게 더 큰 여백을 남긴다. 그 여백은 곧 질문으로, 그리고 해석으로 채워진다. 이번 발표 이후 가장 먼저 주목받은 것은 왜 지금인가? 라는 질문이었다. 왕실은 항상 시점을 선택한다. 발표가 늦어질수록 추측은 커지고, 너무 이르면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가 나온 시점은 이미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메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왕실 전체의 이미지와 직결된 사안임을 의미한다. 메건 마클을 둘러싼 지난 몇 년간의 서사를 돌아보면 이번 소식이 결코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왕실에서의 공식 업무 중단, 북미로의 거주 이전, 언론과의 갈등, 그리고 여러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심리적 고통. 이 모든 조각들은 하나의 긴 이야기로 이어져 있다. 왕실은 오랫동안 침묵을 유지해왔지만 침묵 역시 하나의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 침묵이 깨졌다는 사실 자체가 상황의 중대성을 방증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발표문이 메건을 공작 부인이라는 공식 호칭으로 지칭했는지 여부다. 왕실은 호칭을 통해 관계의 현재성을 드러낸다. 호칭이 유지된다는 것은 제도적 연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이며, 반대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신호로 해석된다. 언론은 이 미묘한 차이를 집요하게 분석했고, 독자들 역시 그 행간을 읽어내려 했다. 왕실 보도에서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갖는 의미는 그만큼 크다. 이번 사안이 슬픈 소식으로 규정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왕실은 보통 건강 문제, 가족사, 혹은 개인적 상실과 관련된 사안에 이 표현을 사용해왔다. 그렇기에 대중은 자연스럽게 여러 가능성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왕실은 추측을 허용하되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 이는 정보 통제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방식이다. 메건 마클이라는 인물은 항상 극단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그녀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번 소식을 통해 왕실과 언론이 그녀에게 가했던 압박을 다시금 조명하고 있으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왕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의 전환점이라는 점이다. 더 이상 소문이나 비공식 발언의 영역이 아니라 제도적 기록으로 남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왕실 전문 기자로서 수많은 발표를 지켜봐 왔지만 이번 사례는 유독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단지 한 개인의 슬픔 때문만이 아니라
현대 왕실이 더 이상 과거처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때문이다. 정보는 빠르게 확산되고 대중은 더 많은 설명을 요구한다. 그러나 왕실은 여전히 느리고 신중하며 절제된 언어를 고수한다. 그 간극 속에서 긴장은 커진다. 제1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춘다. 확인이라는 단어가 던져진 순간 모든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슬픔의 실체가 무엇이든, 그것이 개인의 영역에 속하든 공적 상징으로 확장되든, 왕실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아직 말해지지 않은 수많은 맥락과 감정, 그리고 책임의 문제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왕실의 공식 확인이 있기 전까지 메건 마클의 최근 행보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조용해 보였다. 그러나 왕실 보도를 오래 지켜본 이들에게 그 침묵은 결코 공백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신호의 축적이었다. 공개석상에서의 부재, 예정되었던 일정의 취소,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발언 변화까지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조각들이지만 이를 연결해보면 분명한 흐름이 드러난다. 이번 슬픈 소식은 갑작스럽게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맥락 위에서 등장한 결과였다. 먼저 주목할 부분은 메건의 공식 활동 감소다. 북미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에도 그녀는 완전히 사르브제닉 영역에서 사라지지는 않았다.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프로젝트, 인터뷰, 그리고 특정 이슈에 대한 발언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 이러한 활동의 빈도와 강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는 단순한 전략 변화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왕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기 시작했다. 왕실 관련 인물들이 갑작스럽게 모습을 감출 때 그 배경에는 대개 개인적이거나 건강과 관련된 사유가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단서는 주변 인물들의 태도 변화였다. 메건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인사들은 이전과 달리 언론 접촉을 극도로 피했고 질문이 들어올 경우 지금은 언급할 시점이 아니다 라는 유사한 표현으로 대응했다. 이처럼 발언이 통일된다는 것은 사전에 일정 수준의 조율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왕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인물들까지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사안의 민감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왕실 내부의 움직임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공식 일정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일부 고위 참모들이 비공식적으로 북미를 오갔다는 정보가 제한적으로 포착되었다. 이러한 이동은 대개 가족 문제나 중대한 협의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물론 왕실은 이에 대해 어떤 확인도 하지 않았지만 경험 많은 관측자들은 이 같은 정황을 결코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 왕실은 항상 보이지 않는 준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야 말을 한다. 메건 마클의 경우 그녀의 삶은 언제나 공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었다. 왕실에 합류한 이후 겪었던 문화적 충돌, 언론의 집요한 보도,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은 이미 여러 차례 그녀의 입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특히 과거 인터뷰에서 언급된 정신적 어려움은 많은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 발언 이후 메건의 모든 변화는 자연스럽게 그 맥락 안에서 해석되어 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기다림의 시간이다. 왕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을 택해왔다. 이는 위기를 축소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 충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메건과 관련된 사안은 특히 더 복잡하다. 그녀는 더 이상 영국 내에서 공식 직무를 수행하지 않지만 여전히 왕실의 일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상징성은 여전히 강력하다. 따라서 어떤 발표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대중의 시선 또한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점점 예민해졌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크고 작은 추측들이 이어졌고 일부는 과도한 해석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단지 호기심의 결과만은 아니다. 현대의 왕실은 더 이상 멀고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대중과 실시간으로 감정이 교류되는 상징적 기관이 되었다. 메건 마클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며, 그렇기에 그녀의 침묵은 곧바로 공백이 아닌 질문으로 전환된다. 왕실 발표 이전에 이미 여러 해외 언론들이 조만간 공식 입장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내부 정보가 외부로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왕실이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서사를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은 끝까지 말을 아꼈고, 결국 선택한 방식은 짧고 절제된 확인이었다. 이 선택은 상황의 심각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메건의 최근 행보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보면 그 선은 점점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외부를 향한 발언은 줄어들고 개인적 영역으로의 후퇴가 두드러졌다. 이는 왕실 인물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패턴이다.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담이 커질 때 그들은 먼저 공적 무대에서 한 발 물러선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공식적인 설명이 뒤따른다. 이번 경우 역시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장에서 중요한 것은 슬픔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이미 충분히 예고된 감정이었고 여러 신호를 통해 축적되어 왔다. 왕실의 확인은 그 축적된 신호들에 공식적인 이름을 붙인 행위에 가깝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확인은 대중에게 하나의 기준점을 제공한다. 이제부터의 논의는 추측이 아닌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제2장은 이처럼 배경과 흐름을 정리하는 데서 역할을 마친다. 침묵의 시간은 끝났고 신호는 공식 기록으로 전환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배경 위에서 왕실과 언론이 어떤 긴장 관계를 형성해 왔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이번 사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왕실과 언론의 관계는 언제나 공생과 대립 사이를 오가며 형성되어 왔다. 왕실은 언론을 통해 존재를 증명하고 언론은 왕실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한다. 그러나 이 미묘한 균형은 언제든 깨질 수 있으며 메건 마클이라는 인물은 그 균열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 중 하나였다. 이번 사안 역시 단순한 개인적 비극을 넘어 왕실과 언론 사이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구조적 긴장이 다시 한번 표면 위로 떠오른 계기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영국 왕실은 언론과 일정한 암묵적 계약을 유지해왔다. 사적인 영역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는 대신 공적 역할과 상징적 행보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계약은 수십 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과 글로벌 여론의 실시간화는 이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메건 마클이 왕실에 합류했을 당시 이미 이 계약은 균열을 보이고 있었다. 메건을 둘러싼 초기 보도는 기대와 호기심이 뒤섞인 형태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보도의 초점은 점점 개인적 영역으로 이동했고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 가족사까지 세밀하게 파헤치는 방향으로 변질되었다. 이는 기존 왕실 구성원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방식이었지만 메건에게는 훨씬 더 가혹하게 작용했다. 그녀는 왕실의 보호 장치 안에 완전히 편입되기 전부터 이미 전 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왕실의 대응은 일관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도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선택적 대응은 언론에게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제공했고 결과적으로 보도의 수위를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자극하는 효과를 낳았다. 메건과 관련된 기사들은 점점 더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사실과 의견의 경계는 흐려졌다. 이번 슬픈 소식과 관련해서도 언론의 반응은 그간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었고 일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과도한 추측을 확산시켰다. 왕실이 발표문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피한 이유 중 하나 역시 이러한 보도 환경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말을 많이 할수록 왜곡의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왕실과 언론의 갈등이 단순히 적대적인 관계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왕실은 언론의 관심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적절히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해왔다. 메건과 해리 부부가 왕실을 떠난 이후에도 그들의 행보는 여전히 왕실 보도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왕실이라는 제도가 개인의 선택 이후에도 얼마나 강력한 서사적 힘을 유지하는지를 보여준다. 언론의 시각에서 보면 메건 마클은 복합적인 상징이다. 그녀는 전통에 도전한 인물이자 동시에 그 전통으로부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기사 작성에 있어 끊임없는 갈등을 낳는다. 동정과 비판, 이해와 의심이 한 문장 안에 공존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번 사안 역시 그러한 양가적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 사례다. 왕실 내부에서도 언론 대응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존재해왔다. 보다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소통을 주장하는 측과 전통적인 침묵 전략을 고수해야 한다는 측 사이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메건과 관련된 문제는 이 논쟁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사례는 침묵이 항상 보호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 이후 일부 언론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과거의 보도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되돌아보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동시에 클릭수와 관심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이러한 반성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냉소적인 시각도 공존한다. 왕실과 언론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유사한 갈등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제3장은 이처럼 왕실과 언론 사이의 복잡한 역학을 조명한다. 이번 사안은 단지 한 사람의 슬픔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현대 왕실 보도의 한계와 책임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이다. 왕실은 더 이상 완전한 통제를 행사할 수 없고 언론 역시 무제한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 주체는 불안정한 균형 위에 서 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가장 큰 부담을 짊어지는 존재는 언제나 개인이다. 메건 마클이라는 이름은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해리 왕자와 메건의 부부 서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이번 사안과 어떤 연결고리를 갖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의 관계는 처음부터 개인적 사랑을 넘어선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다. 왕실의 일원과 외부 세계에서 온 인물의 결합은 늘 서사를 동반하지만 이들의 경우 그 서사는 유난히 빠른 속도로 확장되었다. 연애 사실이 공개되던 순간부터 결혼, 그리고 왕실 역할 이탈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의 선택은 언제나 함께라는 단어로 설명되어 왔다. 이번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부 서사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리 왕자는 오래전부터 왕실 내부에서 가장 감정이 풍부한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어린 시절 겪은 상실과 그 이후의 경험은 그에게 언론과 대중의 시선에 대한 깊은 경계심을 남겼다. 메건과의 만남은 그에게 단순한 연애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는 여러 차례 메건이 자신에게 보호해야 할 존재였다고 표현해왔으며 이러한 인식은 이후 모든 결정의 출발점이 되었다. 메건 역시 해리를 통해 왕실이라는 세계에 들어왔지만 그 세계는 그녀에게 익숙한 환경이 아니었다. 공적 규범과 사적 감정의 철저한 분리, 그리고 침묵을 미덕으로 삼는 문화는 그녀의 기존 삶의 방식과 충돌했다. 이 충돌은 부부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유되었고 두 사람은 점차 외부 세계에 맞서는 하나의 팀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해 나갔다. 왕실 공식 업무를 수행하던 시기에도 이들의 행보는 기존의 왕실 부부들과는 다른 결을 보였다. 보다 직접적인 감정 표현, 사회적 이슈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그리고 언론에 대한 공개적인 불만 제기까지. 이는 지지자들에게는 진정성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전통을 중시하는 이들에게는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 부부 서사는 점점 개인의 선택과 제도의 기대가 충돌하는 이야기로 변모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왕실 역할에서 물러나겠다는 발표였다. 이 선택은
함께 내린 결정으로 설명되었고, 실제로 두 사람은 이후의 모든 인터뷰와 공식 발언에서 공동의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부 내부의 부담이 완전히 동일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해리는 왕실 내부를 잘 아는 인물이었고, 메건은 그 제도 밖에서 들어온 인물이었다. 같은 결정을 두고도 체감하는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북미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 두 사람은 보다 독립적인 삶을 구축하려 노력했다. 프로젝트와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려 했고, 이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동시에 왕실과의 거리,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끊임없는 외부 평가라는 새로운 형태의 압박도 함께 따라왔다. 부부라는 단위는 이 모든 압박을 흡수하는 보호막이자 때로는 그 압박이 집중되는 지점이 되었다. 이번 슬픈 소식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해리 왕자의 태도 변화다. 공식적인 발언은 없었지만 그의 최근 행보는 이전보다 한층 더 조심스럽고 내향적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전략적 침묵이라기보다 개인적 상황을 반영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해리는 과거에도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공개적 발언을 최소화해왔으며 이번에도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부부 관계에서 위기 상황은 종종 연대의 강도를 시험한다. 외부의 시선이 거세질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의존하거나 혹은 각자의 방식으로 감당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메건과 해리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자가 더 두드러졌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긴장과 압박은 어떤 관계에서도 균열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안이 두 사람에게 또 하나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왕실 관측자들 사이에서는 해리가 이번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선택할지가 향후 서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여전히 왕실과의 상징적 연결고리를 지닌 인물이며 동시에 메건의 가장 가까운 보호자다. 이 두 정체성 사이에서의 선택은 언제나 쉽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이번처럼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더 커진다. 제4장은 이 부부 서사가 단순한 로맨스나 갈등의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과 제도, 사랑과 책임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구조임을 보여준다. 두 사람은 늘 함께 움직여 왔지만 그 함께라는 단어는 때로는 방패가 되었고 때로는 부담이 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부부 서사가 대중과 글로벌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소비되고 재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며 여론의 흐름이 이번 사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번 사안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후 가장 빠르게 반응한 주체는 다름 아닌 대중이었다. 왕실의 발표가 지닌 절제된 어조와는 달리 여론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감정적으로 분화되었다. 메건 마클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공감과 의심, 연대와 피로감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현대 사회가 공적 인물의 고통을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지지하는 여론은 이번 소식을 하나의 맥락적 결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그들은 메건이 그동안 겪어온 압박과 고립,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정신적 부담을 상기시키며 이번 상황을 결코 고립된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과거 그녀가 직접 언급했던 감정적 어려움은 다시금 소환되었고 많은 이들은 이미 충분히 예고된 결과였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들에게 이번 사안은 개인의 약함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표출로 인식된다. 반면 일정 부분에서는 피로감이 감지된다. 메건과 해리 부부를 둘러싼 이야기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일부 대중은 더 이상의 감정적 소모를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들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번 소식조차 하나의 서사적 연장선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드러낸다. 이러한 반응은 냉소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미디어 과잉 노출이 초래한 감정 둔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소셜 미디어는 이 상반된 감정을 증폭시키는 공간으로 기능했다. 짧은 문장과 강한 어조로 표현된 의견들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맥락보다는 입장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감의 메시지와 비판의 목소리는 서로를 향해 날카롭게 맞섰고 중간 지대는 점점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사실 확인보다는 감정적 해석이 앞서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세대별 반응의 차이다. 비교적 젊은 세대는 메건을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인물로 인식하며 그녀의 경험을 보다 구조적인 차별이나 제도적 한계의 문제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전통적 왕실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인의 선택과 책임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 세대 간 인식 차이는 메건이라는 인물이 왜 그렇게 지속적인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글로벌 여론 역시 균질하지 않다. 북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동정적이고 이해를 표하는 반응이 우세한 반면 영국 내에서는 보다 복합적인 정서가 감지된다. 이는 단순한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을 바라보는 문화적 거리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왕실이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와 하나의 상징적 이야기로 소비되는 사회에서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또한 공적 인물의 사적 고통을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많은 이들이 공감을 표하면서도 동시에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 이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대중은 감정적으로 연결되기를 원하면서도 그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서사를 요구한다. 메건 마클은 이 요구의 중심에서 의도치 않게 상징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왕실의 침묵 전략은 이러한 여론의 분화를 어느 정도 예상한 선택으로 보인다. 말을 아낄수록 해석은 대중의 몫이 된다. 그러나 그 해석이 항상 균형 잡힌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일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기도 했고, 이는 또 다른 갈등을 낳았다. 왕실과 언론, 그리고 대중 사이의 삼각구도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제5장은 이처럼 여론이라는 유동적인 공간을 조명한다. 공감과 피로, 연대와 거리두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 공간에서 메건 마클의 이야기는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이번 사안은 그 차이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고, 왕실이라는 제도가 더 이상 단일한 서사로 소비되지 않는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여론 환경 속에서 왕실이 선택할 수 있는 위기 관리 방식과 그 한계를 보다 구조적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번 사안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현대 왕실이 더 이상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위기를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왕실은 오랫동안 침묵, 절제, 상징적 언어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왔다. 이는 정보의 흐름이 느리고 제한적이던 시대에는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환경은 다르다.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정보,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여론,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해석의 경쟁 속에서 왕실의 전통적 대응 방식은 점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왕실 위기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항상 제도 보호였다. 개인의 고통이나 감정보다 왕실이라는 상징적 구조가 훼손되지 않는 것이 우선시되어 왔다. 이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수백 년간 유지되어 온 체제의 논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메건 마클과 관련된 사안은 이 원칙을 반복적으로 시험해왔다. 개인의 고통이 공적 영역에서 끊임없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제도 보호만을 앞세운 침묵은 오히려 무책임으로 해석될 위험을 내포한다. 이번 확인 발표는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선택된 절충안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설명은 피하면서도 상황의 심각성은 인정하는 방식. 이는 왕실이 더 이상 완전한 침묵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모든 정보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한 선택이다. 이처럼 반쯤 열린 소통은 단기적으로는 논란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질문을 낳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두 번째 한계는 속도의 문제다. 왕실의 의사결정 구조는 본질적으로 느리다. 다수의 이해관계자,
전통과 관례, 그리고 법적, 상징적 고려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는 이 느림이 곧 공백으로 인식된다. 공백은 곧 추측으로 채워지고 추측은 빠르게 사실처럼 소비된다. 메건 마클과 관련된 여러 논란에서 왕실은 종종 이 속도 경쟁에서 뒤처졌고 그 결과 서사의 주도권을 언론과 대중에게 넘겨주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지점은 왕실 내부의 시각 차이다. 모든 위기를 동일한 방식으로 다룰 수는 없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 접근을 고수하려는 힘 역시 강하다. 메건의 사례는 이 내부 논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보다 인간적인 접근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제도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가 충돌하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그 충돌의 결과물이자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한 논쟁의 중간 지점으로 볼 수 있다. 위기 관리의 또 다른 축은 책임의 배분이다. 왕실은 종종 개인의 선택과 제도의 책임을 분리하려 한다. 그러나 메건 마클의 경우 개인의 경험이 곧 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되었고 이 둘을 명확히 분리하기가 어려워졌다. 왕실이 그녀의 고통을 개인의 문제로만 규정할 경우 제도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반대로 제도의 문제를 인정할 경우 왕실의 권위와 정당성에 대한 질문이 뒤따른다. 이 양극단 사이에서의 균형은 극도로 어렵다. 이번 사안은 또한 왕실이 글로벌 기관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과거에는 영국 내 여론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북미, 유럽,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의 반응이 동시에 고려 대상이 된다. 문화적 맥락이 다른 수많은 해석 속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왕실은 여전히 단일한 어조와 형식을 유지하려 한다. 이 전략은 일관성을 제공하지만 다양한 감정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왕실 위기 관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변화의 속도와 깊이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메건 마클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현대 왕실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이번 발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답을 미룬 선택에 가깝다. 그러나 질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그 질문을 공유하게 되었다. 제6장은 이러한 한계를 짚어보는 데서 의미를 가진다. 왕실은 여전히 위기를 관리하고 있지만 그 방식은 점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침묵은 더 이상 안전한 방패가 아니며 말하기 역시 새로운 위험을 동반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왕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안의 장기적 의미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다음이자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하여 이번 사건이 남길 장기적 의미와 메건 마클이라는 인물이 앞으로 왕실 서사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를 정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건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의미가 정리된다. 특히 왕실과 관련된 사안은 더욱 그렇다. 즉각적인 반응과 해석이 난무하는 순간을 지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사건이 남긴 흔적이 또렷해진다. 이번 슬픈 소식 역시 단기적인 충격을 넘어 장기적으로 왕실 서사에 어떤 변화를 남길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는 여전히 메건 마클이라는 이름이 놓여 있다. 메건 마클은 왕실 역사에서 전례 없는 인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그녀는 단순히 제도 안에 들어왔다가 떠난 인물이 아니라 왕실이 현대 사회와 어떻게 충돌하고 조정되는지를 드러낸 상징적 존재다. 그녀를 둘러싼 논쟁은 개인의 성격이나 선택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왕실이라는 제도가 가진 구조적 특성과 시대적 한계를 함께 드러낸다. 이번 사안은 그 상징성을 다시 한번 강화했다. 중요한 것은 왕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이다. 공식 발표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했지만 그 배경에는 수많은 내부 논의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침묵과 발언 사이에서의 선택, 개인과 제도 사이의 경계 설정, 그리고 글로벌 여론을 고려한 메시지 조율까지. 이 모든 과정은
왕실이 더 이상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메건 마클 개인의 향후 행보 역시 주목 대상이다. 이번 사안 이후 그녀는 더 깊은 침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전하려 할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의 결정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말과 침묵은 여전히 상징적 해석의 대상이 되며 왕실과의 관계 속에서 읽힐 수밖에 없다. 해리 왕자의 위치 또한 변곡점에 서 있다. 그는 왕실의 일원이자 동시에 그 제도와 일정한 거리를 둔 인물이다. 이번 사안은 그에게 다시 한번 선택의 무게를 안겼다. 침묵을 통해 보호를 택할 것인가? 혹은 목소리를 통해 서사를 재구성할 것인가? 그의 선택은 부부 서사뿐 아니라 왕실과 대중의 관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넓은 시선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현대 사회가 공적 인물의 고통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공감은 빠르게 확산되지만 그만큼 빠르게 소모된다. 슬픔조차 하나의 콘텐츠로 소비되는 환경 속에서 진정한 보호와 존중은 얼마나 가능한가? 왕실은 이 질문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고 어쩌면 그 답은 하나로 정리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일지도 모른다. 왕실의 미래는 이제 변화 여부가 아니라 변화의 방식을 둘러싼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그 변화를 강요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신호에 가깝다.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수성을 포용할 수 있는지, 상징적 권위와 인간적 접근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지, 메건 마클의 이야기는 그 질문들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 실장의 끝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이번 소식은 결말이 아니라 또 다른 국면의 시작이다. 왕실은 여전히 침묵과 발언 사이를 오가며 방향을 모색할 것이고, 대중은 그 선택을 해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메건 마클이라는 이름은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호출될 것이며 그녀의 이야기는 왕실 서사 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흔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로써 하나의 긴 이야기는 마무리되지만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리고 왕실의 역사는 언제나 그래왔듯 그 질문들 위에서 다시 쓰여질 것이다.